허석 순천시장이 민주당을 지키겠다며 경선 승복 의사를 밝히면서도 서병철 의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경선 불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 혼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군의원 예비 후보가 현금을 꺼내 군민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현장에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상향식 선거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민 선거 참여 프로젝트 시민이 말하는 대로가 새로운 참여의 영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프공을 찾으려다 연못에 빠져 숨진 인명사고에 중대 시민재해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위원장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하며 순천시장 경선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던 허석 시장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수에서는 또다시 경선 부정경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권오봉 시장은 중복 여론조사 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경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소병철 지역위원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했던 허석 순천시장이 결국 경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직후 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쟁 상대였던 오하근 후보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민주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병철 의원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포갑 정치로 순천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하며 이번에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한편 여수에서도 경선을 둘러싼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권오봉 여수시장은 정기명 후보 측이 SNS를 통해 왜곡된 1차 경선 득표율 자료를 유포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경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안심번호 명부가 유출됐고 여론조사에 많게는 3차례나 참여한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한다며 경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권 시장은 이 같은 문제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특정 세력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당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기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권 시장은 재심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해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어떤 식으로든 선거 결과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편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던 김현철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 과정이 올바른 후보를 뽑는 경선이었는지 여수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서 30여 년 동안 지방행정 경험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열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심판을 받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민 공약 만들기 프로젝트 시민이 말하는 대로가 선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나온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의 공약 만들기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들의 공공도서관들은 지난 일요일 전체가 휴관이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겹치자 공휴일은 쉰다는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시립도서관 가지고 있는 조례가 겹칠 때는 공휴일로 본다라고 돼 있고요. 통상 일요일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날이다 보니 공휴일이 겹쳤다는 이유로 문을 닫는 것, 시민의 편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편의 중심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일부 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휴관일은 한 달에 나흘 이상. 공공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확대해달라는 시민 제안이 공감을 얻는 배경입니다. 도심지의 건축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옛 도심 재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요구도 눈길을 끕니다. 외곽 신도심 개발은 줄이고 중심지를 압축 개발해서 도심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겁니다. 도심 경관의 악화 등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선거 때일수록
찬반을 기탄 없이 토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심은 더 이제 계속 낙후가 되어가고 또 신축 아파트는 다시 외곽으로 가는 바람에 도심은 또 인구가 더 빠지고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의 좋은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해보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성남시의 청소년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원클릭으로 지역별 청소년들의 유동인구와 청소년 시설 분포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역에 의미 있는 방문지에 촬영 포인트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지자체가 무료 인화나 기념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아이디어. 여행의 질을 높이고 지역도 홍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안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건 시민들이 얼마나 주도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공약, 그것은 내 삶에서, 내 마을에서, 내 지역에서 불편과 불안한 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수 MBC가 여수 순천 광양 YMCA와 함께 선거의 중심에 시민의 생각을 올려보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한 달. 공공시설 운영과 청소년 대책, 정책 제안 등 생활 현장에 생생한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각이 소통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감이 모이면 훌륭한 공약이 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남 교육감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모임이 김대중 예비후보의 주장과 같이 전남교육청의 청렴도와 수능 성적을 폄훼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김 예비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해묵은 색깔 논쟁이라고 일축하며 미래 교육 예비후보로 부끄럽지도 않냐며 장서궁 예비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전남 강진의 한 음식점에서 금품 제공이 이루어진 정황이 담긴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민주당 강진군수 예비후보도 있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CCTV로 촬영된 장면입니다. 여성 10여 명이 3개 테이블로 나눠 식사를 하고 있고 남성 2명은 서 있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은 남성은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경선에 나섰던 강진원 후보입니다. 강 후보가 여성들과 대화하는 동안 또 다른 남성은 강 후보 손에서 명함을 건네받아 여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잠시 뒤 남성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한 참석자에게 건넵니다. 지나간 얘기로 아니 그거는 뭐 이렇게 돈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줘보더라. 다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누가. 그래서 그럼 그것을 그냥 말로만 그랬겠지. 최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소문만 무성했던 금품 향응 제공이 동영상 증거와 함께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진원 예비 후보는 현금을 건넨 남성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수행원이 아니라 강진 군의원 선거 예비 후보 A씨이고 음식점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품 전달 상황을 자신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은 군의원 후보로서 같이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 공식 수행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같이 가는 경우가 있죠. 이제 후보로서 같은 후보끼리. 그 당시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현금을 건넸던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강진원 후보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 업돼갖고 그분은 그런 행동은 했을 수 있지만은 전혀 무관입니다.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여성들 모임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제보 100건 가운데 18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중 10건이 기부 행위였습니다. 전남경찰청도 62건의 선거 관련 사건이 접수돼 이 중 18건이 불구속 송치됐으며 35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의 지역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에 오늘 광양시 새마을금고가 연 5천여만 원 상당의 CMS를 기부하는 등 올해 들어 지역 100여 개 기업과 단체 개인들이 3억 6천만 원 상당의 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육재단은 올해 사업으로 안심 어린이 승하차장 설치 지원과 어린이 문화공연비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나흘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지나 월요일인 오늘까지도 전남 동부 지역 곳곳에는 구름이 많이 끼었는데요. 내일 역시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4도에서 20도, 순천은 13도에서 23도, 광양은 12도에서 23도, 고흥은 11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중서부도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12도에서 24도, 목포는 12도에서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 날씨도 흐리겠는데요.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오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이후에도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낮 기온도 지금보다는 2,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여성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중이용시설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골프장 연못에서 소방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의 5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53살 여성 골퍼가 3m 수심 해저드 연못에 빠져 숨진 건 지난달 27일. 연못 인근으로 떨어진 골프공을 주우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중대 시민재해일 가능성이 있다며 골프장 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골프장이 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이란 건데 경찰은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여성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생기고 나서 저희가 이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골프장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시설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시 사고가 난 연못은 지상과 2m 높이의 언덕을 사이에 두고 있던 상황. 그러나 골프장 측은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과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이 주우려던 골프공이 2m 언덕 위에 있었는지, 연못 수면 인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이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굴뚝 자동 측정기기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TMS 관제센터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LG화학은 지난 2020년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으로 TMS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여수공장에 TMS 관제센터를 구축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실시간 측정치를 환경부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현재 설치된 37개의 TMS를 포함해 올 연말까지 총 288억 원의 예산을 들여 73개까지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농가 소득이 10년 연속 전국 평균 농가 소득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2인 이상 농가의 평균 농가 소득은 4,723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1%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전국 평균 농가 소득 4,776만 원에 비해서는 53만 원 적은 수치이며 지난 2012년부터 10년째 전국 평균을 밑도는 소득을 보이고 있습니다.